2장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직업이 있다. 나는 내 직업에 만족한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남들도 부러워하는 직업이다. 물론 한국의 의료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나쁜 사람 취급을 받으면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하지만 이 일 말고 무슨 일을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선뜻 다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 일보다 딱히 윤리적인 일도 못 찾겠고 더 안정적인 직업도 못 찾겠으니 나와 더 잘 어울리는 일도 못 찾겠다. 아마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 직업의 회의를 느낄 때도 많다. 일하는 동료는 좋은데 병원이 부도가 나버렸을 때도 있었고 돈은 잘 버는데 다른 면에서 갈증이 생길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직장과 직업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직장과 직업은 다르다. 직장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직업은 좋아할 수 있다. 또 직업과 꿈도 다르다. 나는 직업이 의사지만 작가가 되는 꿈을 버린 적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가 의심스러울 땐 직업, 직장, 꿈을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이 세 가지 모두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상 맞던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난방도 되지 않았던 시절이 좋았다니. 처음엔 나도 거짓말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중년의 나이가 되어보니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취업과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 그렇다. 문명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삶의 질적 측면에서 우리는 옛날보다 더 힘들고 혼란스러워졌다. 옛날의 목표가 단순했다. 많이 갖고 편하면 얼추 행복했다. 배불리 먹고 농사 지을 땅을 많이 갖고 아이를 많이 낳고 적당히 돈을 벌면 좋겠다. 지위가 올라가고 오래 일하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또 이 모든 것이 지금처럼 어렵지도 않았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방향까지 고려해서 뛰어야 한다. 이른바 명문 대학을 나오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학에 입학해도 학자금 융자 걱정, 취업 걱정을 해야 한다.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도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한다. 어른들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아무리 달려도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다. 이러니 당연히 자신이 뛰고 있는 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길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인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꾸 질문하게 된다. 과거엔 중년을 넘어야 비로소 품었던 의문을 요즘 청년 시절부터 갖게 된다. 누구나 그렇게 산다거나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위로, 가족이 있지 않느냐는 말로 위안을 얻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월급을 수십 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상. 열심히 준비해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힘든 세상. 매뉴얼대로 일해도 부사장 한마디에 비행기를 돌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여긴 어딘가? 과연 이 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요즘엔 대학 졸업반의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진로 고민에 빠져 있다. 이 직업 좋아요. 이거 해보세요. 하고 자신있게 권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으로 꽤 인정받고 안정됐다는 의사지망생들도 다르지 않다. 가끔 만나는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묻는다. 정신과 의사가 적성에 잘 맞나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선택에 후회는 없으세요? 라고 대놓고 하는 질문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물어야만 하는 현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종이라고 해서 힘든 의대 생활을 견뎠는데 파산 신청 1위가 의사라고 하니 혼란이 올 만도 하다. 법 쪽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수년 준비 끝에 겨우 고시를 통과해도 막상 취직이 되지 않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니 말이다. 과거엔 19이 되면 대략적인 직업이 정해졌다. 의대생은 의사가 되고 법대생은 법조계로, 공대생은 대기업에 무난히 취직해 고유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장래 희망이 곧 직업이고 그 직업을 가진 이상 인생은 무난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졌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이 구분이 안 된다. 피부과 의사와 외과 의사가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약사가 하는 일을 한의사가 하기도 한다. 같은 직장의 정규직과 계약직의 업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고 때론 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현실, 만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헷갈리고 대체 누구와 비교를 해야 할지, 어디쯤에서 만족을 해야 할지도 헷갈린다. 우리는 직업과 직장에 만족해야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신이 원했던 대로 가고 있고 경제적인 안정감도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요즘은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널려 있다. 자신의 선택에 회의가 들고 능력 부족이나 자괴감에 시달리게 하는 환경이 수두룩하다. 개인 탓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가 만들어낸 것이 많은데 애먼 자기 탓과 죄책감에 빠져드는 사람도 많다. 이 중에서도 유독 자존감이 떨어지는 직업군이 있다. 첫 번째는 계약직과 비정규직이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약 결혼, 계약 커플, 계약직 모두가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직원은 직원인데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사람들, 정규직이 아닌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외부 상황도 상황이지만 계약직 스스로 느끼는 감정도 매우 치명적이다. 예컨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원래 내게 주어진 일인지 계약직이라서 떠맡은 일인지 하는 의구심에 시달려야 한다. 정규직 교사는 겨울방학이 휴식이지만 비정규직 교사들은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두 번째는 워킹맘이다. 밖에서 일하는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상처가 있다. 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첫날,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린다. 사회활동을 하는 엄마가 더 멋지다고 다짐해보지만 아이를 잊고 마음 편히 일에만 매달리는 엄마는 흔하지 않다. 또 막상 일에만 집중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난 좋은 엄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대다수 워킹맘들은 퇴근 후 집안일도 하고 있다. 심신이 지쳐가는데 자신의 직업과 처지의 가치를 느끼기란 쉽지 않다.
세 번째는 전업주부다.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기는 주부들도 마찬가지다. 사회에서 말로는 육아와 가사를 하는 전업주부의 역할이 웬만한 직장 남성의 역할만큼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막상 주부를 대하는 시선은 편견투성이이다. 직장에 다니다가 주부가 된 경우는 더 심하다. 주부로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라는 생각이 수시로 든다. 게다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맡은 일을 처리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집에 있는 자신의 상황에 애착이 생기지 않는다. 직장은 힘든 만큼 월급이라는 보상이라도 있지. 주부에겐 그 알량한 돈마저 뛰어넘을 보상이 없다. 네 번째는 감정 노동자다. 이들 대다수는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늘 미소를 띄어야 한다. 승무원, 은행원, 안내원, 판매직, 상담원 등은 보이는 모습 이면에 엄청난 고뇌를 안고 산다. 하루 종일 웃느라 얼굴에 경련이 날 지경이지만 퇴근 후까지 그렇게 웃고 있는 이들을 본 적이 없다. 다섯 번째는 동료의 사직을 바라보는 직장인이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직장이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직이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상관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느새 직장인들의 꿈이 되었다. 그래서 동료가 사직서를 내면 마음 한쪽에서 부러움과 자괴감이 고개를 든다. 여섯 번째는 수험생과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이다. 이들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건 희망 때문이다. 언젠간 이 생활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이라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번번이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좌절감이 극에 달해 있다. 마음 고쳐먹고 도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성공 경험이 지체될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대체된다. 일곱 번째는 전문직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이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들은 대다수가 경무에 시달리고 정년도 없다. 다양한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도 많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돈이라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전문직 종사자가 꽤 많다. 많은 직업들이 직장에서의 상황 때문에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다. 앞서 소개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직장은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직장은 힘든 곳이다. 그래서 월급을 준다. 그것도 날짜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준다. 안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이 그렇게 달콤한 곳이고 가치 있는 곳이라면 우리에게 돈을 줄 리 없다. 미안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돈을 쥐어준다. 물론 행복을 안겨줄 때도 있다.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동료도 직장에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시적이라 궁극적인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조금 심하게 말해 직장은 우릴 이용하고 힘들게 하고 화도 나게 한다. 그래서 직장은 우리에게 미안해한다. 잘못했다며 한 달에 한 번씩 합의금을 준다. 월급은 이만큼 줄 테니 부디 참아주세요. 당신의 시간을 이만큼 내가 썼으니 이걸로 대신하세요. 라는 뜻의 위로금이다. 내담자 중에는 직장 생활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짐작컨대 힘든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 최면도 작용한 것 같다. 이들이 갖는 환상은 직장은 꿈을 이루어주는 곳,
멋진 커리어 우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인간 드라마가 있는 곳이다. 단언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얼마 전 인기를 얻었던 미생처럼 직장 생활을 비교적 잘 다룬 드라마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불의에 맞서고 인간적이기까지 한 과정은 현실에서는 사장까지 가기 어렵다. 꿈, 성장, 자아실현, 가족 같은 분위기는 죄다 사장들이 꾸며낸 환상이다. 직장은 일을 끊임없이 시키고 그 대가를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생색이나 내는 곳일 뿐이다. 그러니 부디 직장에서 자존감을 시험하지 말 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직장과 직업, 꿈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한다. 나처럼 직업에는 만족하지만 근무하는 직장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직업은 별로지만 지금 일하는 직장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과 인생은 분리해야 한다.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이 우리 삶의 전체는 아니다. 직장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자신의 인생까지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타인의 자존심을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근 이후의 삶을 위해 살아간다. 퇴근 이후의 삶도 엄연한 인생이고 주말도 중요하다. 근무 시간에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까지 안고 오거나 못다한 회사 업무를 갖고 올 필요도 없다. 직장에 대해 오래 고민한다고 일이 해결하지도 않는다. 직장은 직장이다. 우리는 직장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가끔은 직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완전히 비워야 할 때도 있다. 네, 지금까지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직업이 있다. 2장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좀 씁쓸하네요. 다들 사람들 제각각 꿈 갖고 노력을 하는 건데 취업준비생들은 취업하고 원하는 직업도 얻고 했는데 결국에 취직을 하면 그렇게 원하는 직장이었는데도 후회를 하고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들에겐 꿈인데 꿈을 이뤘는데도 뭔가 혼란스러운 게 있나 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실패를 하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닐까.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들 참고 사시죠? 정말 대단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오늘도 잘 참으셨어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